변실금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5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방귀필이에요. 이게 뭘까요? 방귀필이? 나팔은 알 것 같은데. 네, 피리? 시도 때도 없이 방귀피리를 불게 된다. 아, 제가 그래요. 네, 정말 제가 방귀로 노래까지 할 정도로. 아, 역시 개그우먼이셔요. 삐리삐리. 아, 근데 이게 변실금의 시초라면서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변이 이제 여기 이제 직장 모형인데요. 직장에 내려오게 되면은 직장 벽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럼 항문 내관약근이 살짝 열립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변을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외관약근을 수축을 해서 변을 참게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게 되면 이제 복압을 증가시키고 또 항문을 열어주면서 변을 보게 되죠. 근데 꼭 변이 아니더라도 가스가 직장에 많이 차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기전으로 항문이 살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반저 근육이 약하거나 관략근에 손상이 있거나 힘이 약한 경우에는 뭐 걸어가시더라도 아니면 또 뭐 기침을 하실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말씀드린 대로 뭐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방구가 좀 픽픽픽픽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네. 변실금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변실금 증상 2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절절매는인데요. 왠지 느낌이 오는데 바로 확인할게요. 변을 참기 힘들어서 절절매는 상황이 잦아진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소변은 참을 수가 있는데 변은 당연히 참기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무름병 같은 경우는 달려가야 되거든요.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내려야죠. 저만 그런 거 지하철. 아니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한 1, 2분 정도는 참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무름변이 아니라면 조금 더 오래 참으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 이제 급박 변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반 근육이 약하거나 관략근의 힘이 떨어져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변이 마려운 느낌이 났을 때 관략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변실금 증상 이어서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약간 뿌지직, 제가 말하면서도 부끄러운데요. 화장실에 가기 전에 뿌지직 실수하는 일이 있다. 네, 교수님. 네. 그 급박 변실금이 좀 심하게 된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한 번 정도씩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급해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 여는 시간도 촉박할 정도로 속옷을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을 보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네. 있으실 텐데요. 변실금이 심해지게 되면 특히 이제 관략근 근육이 아주 약해져 있거나 또 변이 너무 무르거나 완전 설사인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변실금 증상 4번째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참 골치가 아픈데요. 찔끔찔끔 볼게요. 나도 모르게 속옷에 찔끔찔끔 변이 묻어 나온다. 샌 줄도 몰랐는데 새어 있는 그런 경우인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관략근을 지배하는 음부신경에 손상이 있거나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거든요. 뇌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면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속옷에 변이 조금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동 변실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변실금 증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찌르기인데요. 기침, 재채기 할 때 방귀와 변이 찌르륵 샌다. 요실금과 좀 비슷한 증상인 것 같기도 한데 흔한 증상인가요, 교수님? 요실금처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골반 근육이 아주 약해져 있거나 거의 저희 속된 말로 흐물흐물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고요. 또 직장에 암이 있어서 직장암 수술해서 직장을 절제한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웃을 때 또 기침할 때 줄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 들 때 이럴 때 변이 삐직 아니면 변이 아니더라도 방귀가 뿡뿡뿡뿡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교수님, 연세가 많다고 다 변실금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변실금에 오시나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략근의 압력이 떨어져서 변실금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특히 출산이나
또 폐경 같이 호르몬 변화가 있는 이런 분들에 많이 생깁니다. 특히 자식을 많이 두신 다산을 하신 분이나 또 난산을 하셨던 이런 분들 또 치질, 우리 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치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뭐 치루나 치열 등으로 인해서 항문 관략근을 일부 절개하는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암이 있어서 암과 함께 직장을 절제하셨던 그런 분들 그 외에도 당뇨병이 있어서 오래되신 분들은 말초 신경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략근을 지배하는 음부신경에 전도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뇌졸중, 척추 환자, 또 치매 환자 이런 또 신경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신경 문제로 인해서 관략근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변실금의 위험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변실금의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녕하세요. 변실금 증상 때문에 고민이 깊다는 박순애 씨. 증상인지는 한 10여 년 됐고요. 변실금이란 자체는 몰랐고 나중에 후에 변실금이란 거를 알게 되온 거. 10년 전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단순히 장이 조금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박순애 씨의 고민 증상 첫 번째, 설사가 잦고 변을 볼 때면 물처럼 묽은 변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뭐 특정 음식을 먹지는 않거든요. 맵고 짜고 음식을 안 먹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확 쏟아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고민 증상 두 번째, 자신도 모르게 변이 새어나와 속옷에 묻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미 화장실 가보면 벌써 이미 속옷에가 묻어있는 상태겠지. 좀 심한 경우에 이렇게 많이 적을 정도고 그렇죠. 그 때문에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여벌의 바지와 속옷을 꼭 챙겨야 한다는데요. 고민 증상 세 번째, 변실금 증상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요. 그게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4일, 5일 때도 있고 하루에 몇 차례 할 때 있고 그래요. 그게 30분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민망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다음에 갈게. 이러한 증상 때문에 약속이나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려진다는 박순애 씨. 증상 완화를 위해 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가득한 채소 위주로 먹고 있다는데요. 또한 배에 온찜질을 해주는 등 온갖 방법으로 힘쓰고 있지만 변실금 증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변실금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대로 검사를 안 받아봐서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고 장 예민해서 그런지 아니면 스트레스, 신경성 스트레스인지 그걸 알고 궁금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연세가 많으신 스타일은 아니세요. 6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게 변실금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 교수님? 증상이 좀 심하신 변실금 같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설사나 묽은 변이 좀 많다고 하신 거 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하고 동반된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변실금이 확실하고요. 특히 분만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니면 과거에 항문 수술을 하셨는지 이런 과거력을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잘 하고 계시지만 채소 중에서도 뭐 콩이나 브로콜리 같은 거는 소화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변실금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피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이거나 아니면 너무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보시고 그래도 증상에 호전이 없으면 정말로 관략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교수님, 그 사연 속의 어머님께서는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으시나요? 변실금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무조건 검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손가락을 항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항문 손가락 검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항문 관략근의 압력이라든지 상태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약물 치료 또는 식이요법, 그다음에 케겔 운동 같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증상이 호전해오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항문의 압력을 측정하는 항문 내압 검사입니다. 카테터를 항문 안에 집어넣어서 항문의 압력과 또 항문의 감각 등을 검사하는 검사이고요. 그 외에도 항문으로 가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음부 신경근 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또 관략근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문 관략근의 근전도나 아니면 직장 항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관략근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요, 심각한 변실금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주 심각해요, 변실금이. 네. 변실금 자체를 수술한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수술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존적인 치료, 말씀드린 대로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 그다음에 약물 치료, 식이요법 등을 시행해 보고 그래도 뭐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런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관략근이 많이 끊어져 있거나 결손이 심하면 관략근 복원을 하는 수술, 관략근 성형 수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을 항문 안쪽에 이렇게 주사로 집어넣어서 항문을 좁혀주는 그런 주입술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인공 관략근을 삽입하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관략근으로 가는 신경을 강화시키기 위한 천추신경이나 아니면 장골신경 자극술 같은 그런 시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